지금부터는 공통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공통질문은 총 3개를 드립니다. 각각 3분 이내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종료 30초 전 타종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한의계의 최대 현안이자 화두는 협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인데요. 이에 대해 경기지부의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고, 마찬가지로 협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 시행안에 대해 찬반 여부를 묻는 전회원 투표에서도 반대가 86.99%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 후보 모두 회원들의 뜻에 따라 행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범사업의 개선을 요구하는 회원도 있고 시범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범사업을 지속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선되신다면 어떤 원칙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2번 김영선 후보자 측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회원분들이 협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협약 문제, 현 상태로는 곤란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저도 못하겠습니다. 고쳐야 합니다. 수가, 원산지 표기, 원가 공개, 청구 방법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 김영선은 협약 건보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급의 협약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들 모두 처음에는 협약 시범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범 사업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고쳐야 하고 최대한 만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 되면, 그래도 안 된다면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가 문제. 자보 이상의 수가가 나와야 합니다. 현행 관행 수가의 50% 수준인 것을 70%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치과의 경우 틀니가 보험 적용될 때 72% 수준으로 들어왔습니다. 약재 제품비는 약재 보관료와 약재 손실률에 대한 측면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추나가 시범사업과 본사업에서 수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협약도 수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산지 표기 문제. 원산지 표기 문제는 제품명, 제약사 표기로 바꾸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환기가 아니라 한의제약 환기로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양약에는 원산지 표기가 없이 제약사 표기만 하고 있습니다. 약재 허가를 낼 때 원산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품질말을 따져 등급제를 해야 합니다. 국산과 수입산으로 약재의 품질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재의 품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원가 공개 문제. 원가 공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네 번째, 청구 방법 문제. 당연히 간소화해야 합니다. 현 시범 사업을 인정하고 그대로 하자는 회원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저는 협약 건보에 대해 회원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자문을 하던 위치에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자리에 나서고 싶습니다. 저는 보험 전문가로서 주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현재 보험 정책의 시행착오를 개선할 수 있는 제가 구원투수로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호 1번 윤성찬 후보 측 답변해 주십시오. 네, 회원 여러분, 협약건강보험 시범사업안이 발표된 11월 20일 이후에 얼마나 많이 당황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셨습니까? 제가 회원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회원 여러분, 저는 협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부터 중앙회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중앙회에서 얼마나 많이 중앙회 보험위원들에게 협약건강보험 협상에 들어갈 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가야 한다고 요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한 마지노선 관철을 위해서 7가지 마지노선을 제시했지만 최혜경 집행부는
세 가지만 받아들이고 세 가지는 지키겠다고 하면서 협약건강보험 협상에 들어갔는데 결국 그 세 가지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전국 시도 지부장들에게 진행 상황을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11월 20일 발표되었을 때야 비로소 저희들도 실체를 알게 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협약건강보험 협상단에게 얼마나 많이 요구하고 그들이 협상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전국에 계신 시도 지부장들, 그 다음에 대의원 의장단, 그리고 중앙감사단에게 물어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측 수석부회장 후보로 나온 김재명 의사도 무임수 의사였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으로서 한 일이 없다는 그런 음해를 하고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협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원칙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협약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의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흰 고양이가 옳으냐 검은 고양이가 나으냐 라는 논란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쥐를 잘 잡는 고양이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협약건강보험 제도 자체는 제도 자체의 찬반을 논할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우리 한의사들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폐기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재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협약건강보험 협상의 절대적인 원칙은 협약 분업의 빌미를 절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포괄수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양방에서 약재 원산지 공개를 하지 않는데 왜 한약만 약재 원산지를 공개해야 합니까? 한약이 식품입니까? 답변 마무리. 이런 협상을 한 곳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측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한의학 공공성 강화는 한의계의 위상 확보에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양측 후보 모두 경기도 한의학 정책과 설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이외에 한의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각각 3분 드립니다. 30초 전 타종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윤성찬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 한의학 정책과를 설치하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경기도에서의 의료계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경기도 한의사 회장을 하면서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정책과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냈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한의학 정책과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한의학 육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 조례 제정 이후에 계속해서 보건건강국과 협의를 이어가면서 한의학 정책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학 정책과 신설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국 시도지구 가운데 아무데도 해놓은 곳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6월에 다시 한의학 육성 조례를 발의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왜 조례 제정 이후에 1년이 지나도록 진행이 되지 않는지를 도정 질의했고 그래서 전문가 단체들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정말로 손발이 닳도록 쫓아다니고 지사실 측근과 계속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의학 정책과가 신설이 되면 바로 이어서 도내 각 시군에 한의학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각 시군에도 한의학 육성 조례가 필요한데 작년 12월에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에서 한의학 육성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미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등에서 한의학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경기도에 한의학 정책과가 신설되고 경기도 시군에도 한의학 전담부서가 설치되게 되면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한의학 건강 증진 사업을 무궁무진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난임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어르신 치매 예방 사업, 경로당 주치의 사업, 청소년 월경 불순 치료 사업, 청소년 알러지 질환 치료 사업 등을 지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엉터리 처작 분보 방식이 아니라 바우처 사업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도권 의학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다 마무리 짓지 못하면 경기도 회원들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힘들지만 다시 경기도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2번 김용선 후보자 측 답변해 주십시오. 한의학 전담부서의 필요성은 이전부터 경기도 한의사회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있는 한의학 정책과 이제는 경기도에도 있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한의학에 관한 비전과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경기도에는 한의학 정책 사업을 펼칠 만한 조직이 없습니다. 한의학 육성법이 2004년에 만들어지고 2019년 6월 경기도 한의학 육성 조례안이 통과된 후 경기도 내 여러 시에 한의학 육성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지사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 생긴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향성이 잘못됐습니다. 한의학 육성 조례안에 따라 전담 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공무원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여러 콘텐츠 사업을 만들어서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한의학 정책과 내에 한의학 산업 육성팀을 만들려면 한의학 산업단지 조성, 한의학 연구원 유치, 한의학 기술 개발 사업 등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한의학 정책과 내에 한의학 건강증진팀을 만들려면 난임 사업과 같은 건강증진 사업이 최소한 3-4개는 더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업의 추진이 있어야 한의학 정책과의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3년은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단 한 번도 도지사와 한의계의 면담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의 메카, 그 최적의 입지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첨단 사업단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큰 농업, 임업, 이와 관련된 사업이 호루 분포합니다.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한의학 관련 첨단 연구시설, 한약재 재배 단지 조성을 제안하겠습니다.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여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측 후보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구의 역할이 대외적으로 한의계 전체의 권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도 있지만 대내적으로 회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회원가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때 경기지부에서 할 수 있는 대회원 서비스 강화와 회원가 경영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답변 시간 3분 드립니다. 30초 전 타종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용선 후보자 측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2018년과 2020년 추나와 청학 시범 사업 참여로 회비 수납률이 높아졌습니다. 수납률이 높아지면 당연히 회원들의 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한의원 운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의사의 업무 역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절약된 회비는 지부 회비 인하에 반영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회비를
50% 할인하겠습니다. 두 번째, 매년 회비 마지막에 사용되지 않은 회비의 일정 부분을 완납자에 한해서 회원 배당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 회원분들에게 출산 당해년과 다음해 2년간 지부 회비를 면제하겠습니다. 남성 회원에도 적용하여 자녀 출산 당해년과 다음해 지부 회비를 반액으로 감면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한의사의 신협을 개설하겠습니다. 대출이 힘들어 개원이 힘든 경우 경기 한의사 신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의원 운영 중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도 경기 한의사 신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료기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의료기 약탕기 고장 시 보충 해결을 위해 119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약탕기, 포장기, 물려치료 기기 등 불시의 고장은 대원가의 불청객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소모품을 인터넷 구매하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구매한 업체에서 AS를 신청해도 평소 소모품 구매가 없으면 내방 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 업체와 MOU를 맺고 필요시 상시 고용을 할 예정이며 사무국가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SOS 센터를 만들어 상시 운영, 여러분의 고민에 대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이사 연석회를 정기적으로 열어서 청구 방법, 교육 등으로 불필요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지금은 보험 정책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군의 차원에서 보험 정책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군의 보험 홍보이사 연석회의 등 한의원 홍보에 앞장서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의 처음부터 끝까지 각 분야의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기호 1번 윤성찬 후보자 측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회원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다음 몇 가지 공약들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부 회비 선납 할인을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그 전에 10% 할인이었던 것을 20% 할인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은 3년 내내 회비 선납 할인을 30%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접 피해 한의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격리를 당하고 의료기관 폐쇄를 당했던 한의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입증을 하기만 하면 내년도 올해 회비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을 현재 8억에서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제 경기도 난임부부 성과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2018년도에 우리가 해마다 5억 원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때 성공률이 약 1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남성까지 확대하고 나서 2019년에는 19.7%로 성공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성과 보고회를 해야만이 10억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도의원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경기도 한의학 건강정진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의학 정책과가 경기도에 신설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도 예산으로 무궁무진한 건강정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 사업, 월경불순 치료 사업, 경로당 주치 사업, 산후조리 지원 사업 등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한의학 홍보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제가 지역화폐가 경기도에 도입된 2019년 4월에 한의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전통시장과 영세 상공인들 위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책 발행분에 산후조리 정책 지원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산후조리야말로 한의원이 가장 앞서서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도의원을 통해서 설득하여서 드디어 한의원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20년 1년 동안에만 한의원에서만 사용된 금액이 15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에 한의원이 사용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더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료 폐기물 수거 업체 문제를 제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 저격 단체를 조직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양방에 한특위, 바른의료연구소 이런 데서 우리 한의학을 폄훼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응하는 단체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회원고충위도 확대하겠습니다. 회원고충위를 처음 제안하고 만든 것이 바로 저희입니다. 회원 여러분들 위해서 더욱더 소통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